네, 안녕하십니까. 정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0년도 초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삼성에 들어갔다가 1년 채 안 다니고 쌍용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면은 제가 처음에 삼성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농협에서 한 30년 근무하시다가 말년에 정년퇴직하시고 사업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하신 게 아니고 전력 투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니까. 지금도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죠? 뭐 한미 FTA다. 지금 뭐 좋은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뭐 동시에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도 후담이 오셔가지고 3년 투병 생활 하시다가 58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 망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은 하지 말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 오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바로 제 아버지의 마지막 저한테 주신 유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같은 아버지를 두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다 살아 계시거나 아니면 또 혹시 돌아가셔도 뭐 편안하게 잘 살다가 돌아가신 분, 뭐 직장생활 하셨어도 뭐 퇴직금가고 안정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면 또 나와서 사업했는데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넉넉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 많으실 텐데 저는요 아버지가 딱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요 노후는 그런 거였습니다. 노후는 아무리 젊을 때 멋지게 직장에서 상무 대접 받으면서 잘 살아도 말년에 한 번 선택 잘못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제가 본 노후고 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절대로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왜? 어차피 나오면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은 한 번에 되는 게 없고 망해가면서 배우는데 어차피 망할 거라면 젊어서 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에 들어간 이유도 빨리 내가 사회를 배워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에 들어가서 사업 알아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업 못해요. 절대로. 아무리 경력 쌓고 실력 쌓고 인맥 쌓고 모든 걸 갖춰도요 돈이 없으면 자본이 없으면 절대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접었어요. 왜? 안 접고 있으면 매일 불행하니까. 꿈은 크고 현실은 낮을 때 그 사이에 괴리감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이 접었어요.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져. 저는 그렇게 사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회사. 그래, 어차피 직장 생활할 거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만들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쌍용 자동차를 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출근할 때마다 그 비닐도 안 뗀 새 차가 막 출고장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수백 대, 수천 대가. 가슴 벌렁벌렁합니다. 여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딱 올라갔는데 매장에 밍크 코트가 쫙 줄을 서서 있어요. 물론 무쏘도 제 차 아니고 밍크 코트도 여러분 거 아니지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매일 그런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뜯고 조립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차만 몰고 다닙니다. 저 KTX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동차에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노후는 재밌지 않을 거라는 게 3년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할 거 없나? 직장인이 찾아봤자 뭐가 있습니까?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말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신문 배달 시작하면은 출장을 못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뭐 여윳돈? 꿈만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저한테 이 암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피라미드였습니다. 저는 또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TV는 많이 봐가지고 카메라 출동 추정 60분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깨고 있었습니다. 뭐 감금해가지고 그죠? 피라미드 안에다 다 그렇잖아요. 강제 교육시키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다가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정희 사장님이 저 앞에서 동그라미를 그릴 때 이분이 80년도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카메라 출동을 못 봐가지고 피라미드 빠졌구나 그 생각하면서 친구 같으면 한 대 때리고 구해내겠는데 이 부장님이라 가지고 구해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계속 권유를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온 계기가 된 겁니다. 저도 고집 셉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왜 했느냐?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저보다 고집이 더 세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주위 분들이 왜 안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고집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이 더 세면 돼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냥 옆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하니까 저도 따라 한 거예요, 그냥. 비누치약 바꿔 쓰니까 저도 바꿔 쓴 거예요. 첫 달에 1,040원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암이하면요, 주사 된대요. 막 구두약을 비볐어요. 어머니, 야, 해피는 왜 암이냐?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잖아. 예? 아니, 그 암하고 이 암하고 상관없는, 하여튼 암은 싫다. 제가 암의 쇼트플랜 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예. 지켜보고 있던 형님, 서울 가서 공부하면 그런 거 배우냐? 예. 저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해준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부모라고 해주는 게 아니구나. 다 자기가 경험한 수준만큼만 이해하는구나.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돌아서 나오면서, 그래, 가족 아닌 사람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제가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만 바라봤다 그러면요, 저는 전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거절당하면서 나오면서 가족 아닌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업 대상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암회가 시작된 겁니다. 한 2달 했나? 갑자기 제가 암회를 전했더니 피라미시라고 구출해 주겠다고 왔던 우리 김기범이라는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트럴라이트 비디오 보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종군당에 근무했기 때문에. 종군당보다 어떻게 뉴트럴라이트가 어떻게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가 제약회사보다 어떻게 관리 기준이 더 높냐고. 그걸 의아해하시면서 우리도 순진한 김기범 사장님이 그 호기심 천국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암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한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 한내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94년 초에. 학수 형제, 암회가 철수한다고 기사가 나왔어. 한국 암회 철수한대. 그래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신문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막 비전 보고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암회 철수하면은 제가 해봤자 헛거잖아요. 가슴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종인 사장님, 우리 부장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부장님, 한국 암회 철수한대요. 저 그 전화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첫마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목소리는 이보다 작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소리였기 때문에. 나는 다운라인이 물어가지고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이 계속 할까 안 할까 의심스러운 판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끊고. 기범이 형, 잘 들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해. 딱 끊어. 하겠냐고.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막 따져 물었어요, 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김종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91년도 시작했을 때요. 91년도.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공부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이만한 방문판매법 초안을 던져줬대요. 임마, 네가 하는 게 피라미드다. 그래서 그 초안 보고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그냥 그만뒀대요. 암회 하시다가. 93년도 저는 처음에 몰랐죠. 김종인 사장님하고 저하고 아이디 번호가 760-2373 2374, 제가 2377. 번호 3번밖에 차이 안 나요. 김사님 저하고. 그것도 왜 번호가 3번 차이 나느냐? 원래 제가 김종인 사람 바로 밑에 해야 되는데 760-2374-75가 돼야 되는데 누님하고 가족을 2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거의 밀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저하고 같이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친구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상공부에 다니는 그 엄청난 친구의 한마디. 네가 하는 게 피라미드야. 그래서 주무셨대요, 그냥. 안 하시고. 그리고 2년이 흘러가지고 93년도가 됐을 때 우리 김종인 사람이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사당동에서 가난한 작은 집에 사시다가 분당으로 이사 가시면서 큰 50평 아파트에서 짐을 푸는데 비즈니스 키트 5개가 나왔대요, 거기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가입시킬 때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건 사가지고 통에 아이디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 갖다 주는 사람이 이제 그 번호 받는 거예요. 그런 제도였는데, 그 사업을 안 하니까 5개, 그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5만 5천 원씩 5개면, 그죠? 꽤 되죠? 25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반품하러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반품을 해줬겠죠. 그죠? 아메에서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반품을 해줬대요. 근데 와야 되는데 오기가 싫더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피라미드여서 안 했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거기 보니까 IP에 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 바짝바짝하고 그러네요. 또 우리 또 김용희 사장님 또 호기심의 천국이거든. 못 떠나셔 그 자리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김용희 사장님 주특기가 뭐냐면 아무나 붙들고 물어본다. 예, 붙들고 아메 하세요? 네. 왜 하세요? 좋으니까요. 아메 하는 사람들 대답이 뻔하지. 좋으니까요.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김용희 사장님 그때부터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진실을, 본질을 깨닫고 저한테 암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됐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김종인 사장님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기절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나한테 암해가 왔겠냐고. 아마 여러분한테도 갔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나중에 김종희 사장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 그러니까 피라미드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 방문 판매법 추안을 잡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문 판매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법대를 나온 그 상공부 친구가 방문 판매법을 공부했겠습니까? 자기들 공부할 때 없었겠죠. 그 법조항이. 그러니까 법조항을 일본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일본법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카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람이 사람한테 저러면서 피해를 주니까 뭐 이게 나쁜 거 이러니까 네가 하는 게 피라미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멩이를 하나 툭 던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심심하니까 호숫가에 앉아 있다가 심심하니까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던졌어요. 그 연못에 앉아 있던 그 깨구리가 그 돌멩이에 탁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그네는 그 깨구리를 죽이려고 겨냥해서 던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맞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 듣고 김용희 사장님이 다행히도 기절까지 마신 거예요. 지금 오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기절하셨다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아니 바깥에 지금 기절해가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깨우십시오. 그분들이 정신 차리면요 이 엄청난 보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선택 하나가 우리 김용희 사람을 영원히 포카를 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용희 사장님이 쌍용 다니면서 월급이 작으니까 부업으로 포카를 치셨어요. 물론 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조심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특수 렌즈가 만들어져 가지고 포카페 안을 다 본답니다. 와가지고 그게 뭐 지금 그 타짜들한테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김종규 사장님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국아메가 철수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경제신문에 이만하게 나온 한국아메 철수라는 기사가 만약에 내일 신문에 나온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김종규 사장님이 그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한국아메이가 철수 안 하고 있으면 어떡 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10년 후 한국아메이가 철수해 있을지 철수 안 했을지는 모릅니다. 내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년 뒤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볼 수 있다면 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현실이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니 되냐? 니 된다고 믿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모르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니까 신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니는 엑스트라야. 그 주인공으로 돈 버는데 옆에서 거들다가 그만둬.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엑스트라인지 주연인지. 우리가 신청서 쓸 때
신청서를 안 해. 니는 주연, 니는 엑스트라 이거 체크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미리부터 내가 엑스트라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세요? 이왕 결정할 거라면 주연으로 결정하시지. 여러분들 인생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94년도 6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쌍용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쏘를 테스트하다가 최고 속도를 달리다가 덤프트럭을 충돌했어요. 팡팡 떨어졌어요. 받고 떨어진 거죠. 밑에 꼴짝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정신은 차렸어요. 제가 안 죽었더라고요. 근데 막 앞에 본네트가 막 연기가 나고 다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근데 자동차는 폭발 잘 안 하는데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화에서는 무조건 폭발해요. 차가 부딪히면. 그래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사람이 이 지성보다는 이 감성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인 행동을 했어요. 막 살려고 막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어깨가 옆 밑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팡 박으면서 제가 다행히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안전벨트 자리가 깨지면서 쇄골이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이쪽이 비필라에 갖다 박으면서 이쪽이 깨져 버렸어요. 깨지고 핸들 잡던 손이 확 돌아가면서 90도로 손목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지면서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안 아픕니다. 아픈 줄 몰라요.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죽을 때는요 절대로 아프지 않고 죽습니다. 정신없이 죽기 때문에. 예. 저도 그 부러진 걸 안 거를 제가 문을 열려는 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알았지 그 전에 몰랐어요. 부러졌네? 제가 주소를 올렸어요. 붙이고 문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이 정도면 하면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동안 처음 오신 분들은 미쳤네 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저는 그때 암에 미쳐 있었어요. 제가 그때 9%였습니다. 암에 한 지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9%가 15%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이 정도면 암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자식은 가족도 없나? 아니 어떻게 그런 순간에 피라밋 같은 암의 생각을 하고 있냐. 역시 피라밋 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미쳐서. 예,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미치십시오.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9시 뉴스 나가면요 완전 암에는 미친 사람 집단입니다. 언론이 이런 겁니다. 언론은요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진실을 보시려고 그러면요 언론을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세상 일 중에서 안 미치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미치고 되는 일?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요즘 박사들도요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박사 대우 못 받아요. 한학 사장님 왜 암에 하신 줄 아세요? 김종민 사장님이 왜 암에 하시겠어요? 박사가 박사로서 대우받으면 박사하고 있지 이거 왜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안 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안 따신 거 아니에요? 박영선 박사 지금 열받고 있어요. 그래도 딴 건 잘한 거예요. 멋있는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솔직히. 값어치가 없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돈은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예. 근데 부럽긴 하죠. 그죠? 뭐 솔직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들이 어느 날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저 아버지 공부에 미치겠습니다. 저 수능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불쌍해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미침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요 한 번쯤 살아오면서 다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서 뒤에서 맴돌다가 맨날 선생님한테 머리통 맞다가 어느 날 머리 빡빡하고 가잖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수능을 앞두고 그죠? 고입을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 아니면 입사를 앞두고 그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암회를 두고는 그런 결단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미치십시오. 제가 병원에 누워서 SP가 됐어요. 400만 정도 매출을 갖고 입원했는데 누워가지고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퇴원하기 전에 SP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군, 이 사람도. 아니 나는 지금 400으로 누워있는데 무슨 1000만 원 하자고. 1.5배도 아니고 말이야, 2배가 넘게.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서 그 다음 달에 1000만이 넘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SP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열심히 뛰고 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SP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될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900만 PB가 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 부러져서 누워서 이거 받아내고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한 그룹이 독립했습니다. 병원에 누웠어. 누워있으니까 더 잘 돼요, 아메이는. 제가 이동주 사장님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미친년 널뛰듯이 막 썰레발 치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메가 아니에요. 1시간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메는. 그래서 바깥에 누구나 다 아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제가 병원에 누워서 지표가 되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앉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법대로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미팅해 보십시오. 스폰서한테 소개하십시오. 시스템에 훅업되십시오. 저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자라온 환경이 경상도 보리문디라 그래가지고 저 산골짜기에서 그냥 맨날 농사 짓는 어른들 밑에서 굉장히 엄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꿈 이런 거 뭐 야망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학교 보내주는 걸 감사하는 줄 알아. 그런 집안 분위기에 자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지표를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도장 찍어서 냈어요, 그냥. 그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 기죽이는 집안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가주가 있었어요, 자라면서. 그래서 남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기가 죽은 건데 남이 보기에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전달한 사람들한테는 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저희 스폰서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학벌이 높으니까, 박사시니까. 이럴 때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사가 박사학위 따려 그러면 다시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따서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데려갔습니다. 김기범 사장, 우리 선배라서 저를 잘 안 믿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은 목자였고 저는 양이었습니다. 예. 그런 처지라가 제 말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김명환 사장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호탕한 점이 저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제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업이 적중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팅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미팅을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멘은요,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한다고 그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메이지만 올바르게 하는 아메와 올바르지 않게 하는 아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메가 계속 진행되는데 96년도, 97년도 언론 플레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방송에서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언론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요, 방송이 너무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피라미드를 쫙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아메 로고를 탁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카메라 출동이 전부 다 완전히 아메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단련은 됐는데도 도저히 걱정이 돼가지고 김명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제 방송 난리 났습니다. 김명희 사장님 내용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까이 좀 와보세요.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해 줄게. 귀에 대고, 사장님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딱. 예?
아, 뭐가 좋은 건데요? 아메를 피라밋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아유, 사장님 생각해봐요. 좋은 거라니까. 아, 뭐가 좋냐고. 그걸 사장님만 본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국민이 다 봤대. 그래서 그런 걱정을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만둘 거래. 그래서 우리는 그만 안 두면 우리 그룹은 계속 커나갈 거래. 제가 거기에 수긍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말에? 제가 바로 한마디 했죠. 우리 그룹은 그만두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따져 묻었죠. 논리적이니까.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셨지. 우리 그룹도 그만두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그러면 그만둔다니까? 제가 또 센스미스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계속 그러지 말자는 소리구나. 그러고 돌아서 나오는데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이 말이면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당장 그만두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것, 급하고 걱정되고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커질지 안 커질지는 그거 가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겪었던 그 순간처럼 그렇게 갈등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누굴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공자 서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책 읽을 때는요, 마음이 하염없이 긍정적이 되죠. 그죠? 책 읽는 순간은. 근데 책을 딱 듣고 나면 옆에서 누가 소리치면 시끄러워 이렇게 되죠. 그죠? 이 긍정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학교 회사 다닐 때 물어봤어요. 노력하는 거냐고 아니면 혈통이냐고. 그러셨어요. 핏줄이라고. 저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김윤희 사장님을 선택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했어요. 그 사고방식이란 말만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응이 안 돼요. 긍정적 사고방식, 책 덮으면요, 여러분 본성으로 바로 돌아가요. 누구나 다 지금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즉, 스폰서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모델 케이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헷갈릴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활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나와도 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요, 항상 이 순간에 김종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항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재생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자신감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감이 없는데 그 자신감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교육 환경, 가정 환경, 그죠?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내 자신감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 꿈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찾을 때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김기문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런 글을 적었어요. 0.1초의 여운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렇게 감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업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요, 얼마 안 됐을 때 가영동에 사셨는데 항상 이렇게 88도로를 타고 오시면서 그런데요, 자기는 챈들 잡고 오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해야만 된다, 뭐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외친대요, 그거를. 그죠? 속으로 뭐 말로 외치는데. 왜? 저는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아메가. 그거 안 외쳐도. 근데 이분은 맨날 저보면요, 해야 된다, 할 수 있어, 해야만 된다, 막 이게 외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같이 13년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글을 딱 읽고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알았어요. 항상 자신감이 없을 때 그걸 외치고 나면 할 수 있어 외쳤을 때 0.1초 정도가 여운이 남더래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여운. 그 여운을 계속 느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그렇게 외치니까 어느 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었대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모든 걸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비전, 꿈, 모든 걸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신감이 없고 아무리 불안해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여기 서 있는 정학수조차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런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도요 저는 두려웠어요. 왜? 과연 내가 강의를 하고 나서 칭찬을 들을 것인가 비난을 받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무대에서는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요 교회 가면은 적을 안 둬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간첩이라 그래요.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 초심자 룸에 가가지고 그 등록할 줄 몰라서 등록 안 하는 줄 아세요? 등록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하면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집사시킬 거 아니에요. 집사시키면 분명히 또 헌금통 들고 가면 그 헌금기도 하라 그럴지 몰라. 저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싫으면 장로 시킬 거야, 장로. 그러면 주일 대표기도 할까요? 주일 대표기도. 저는요 대표라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저는 두려워요. 대표.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 수많은 영혼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대표로 기도를 해요? 저는요 정말 대표 기도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 책임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뭘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냥 주일날 그냥 앉아가지고 간첩처럼 이렇게 예배드고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도 여기서 너무 잘하죠, 그죠? 왜 하는 줄 아세요?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할 거 많습니까? 그 회사 다니다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제 그룹이 영원히 갈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우리 김기범 사장요 이거 할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요. 3% 벗어나는데 1년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도 포기 안 하잖아. 만약에 다른 거 할 거 있는 사람이었으면 옛날에 갔을 거라고. 그 1년 동안 그 3% 빵% 하면서 버텼겠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다운들이 시작해가지고 금방 핀 안 올라간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리더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요 한국 아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할 거 많은 사람들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아멘이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크게 많이 못 배우고 능력 없어도 기회를 주겠다는 그 리치 디버스 사장님의 이념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 기회가 온 거예요. 만약에 리치가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정부가 91년대 아멘을 안 받아들였다면, 허락을 안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죠? 중국 지금 지난 4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이 지배오다가 지금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오늘 신문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오쩌둥이 이념투쟁이다, 계급투쟁이다 해가지고 경제개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문화혁명까지 일어나가지고 완전 폭삭망했대요. 근데 덩샤오핑이 딱 나와가지고 이분이 흑묘백묘다 이렇게 말했대요.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잡든 흰 고양이가 쥐를 잡든 쥐를 잡는 건 마찬가지다. 왜 사회주의는 왜 시장경제를 못하느냐, 우리도 하자,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리치가 우리한테 이 준 기회, 물론 중국이 그렇게 일반 시장 경제가 됐다 그래도 다 성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같이 많은 부자는 안 나왔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이 이 일반 사회에, 일반 시장에 남아있다는 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 이 아멘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실 텐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유 절대로 쉽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희생돼 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경제체제 있는 거니까 그냥 대충 아이고 뭐 피라미드 하는 놈들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그 판단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왜곡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300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300. 예.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300명이 200만 대군을 상대해서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정말 수백만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걸 맨몸으로 다 받아요. 300명의 군인이. 그래서 장렬하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 갑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제안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이 그리스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는 권리를 주겠다. 근데 이들은 거절해요. 왜? 그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자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문을 나서시면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겠죠? 행복하신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요, 우리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내가 자영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자영사업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생을 고민하시면서 그 괴로운 마음에 매일 저녁 술로 달래시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버티다가 나오셔가지고 궁지에 몰리셔가지고 자영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하신 거죠, 결국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 수입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작은 추가 수입에 불과하지만 이 추가 수입이 앞으로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뭐 아까 박성수 들으니까 뭐 200만 불요? 여러분, 내가 할까 말까 그렇게 간단하게 선택한 그 선택이 수백만 불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백만 불에 도전하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놓고 베팅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자유, 그 고귀함을요 절대 헛되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들다고 아멘이요? 제가 그럽니다. 고생 덜 해봤다고. 절대로 아멘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신이 힘든 거예요. 부도날 일이 있습니까? 제후가 불탈 일이 있습니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왜? 이야기하니까 욕하니까 자꾸 어머니부터 뭐라 그러는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 누구한테 나가려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요거 더 먹을까봐, 자존심 다칠까봐. 여러분들 세게 한번 부딪혀 보셔야 돼요. 세게. 제가요 사업 시작해가지고 다운라인이 몇 명 생겼어요. 다운라인이 봉천동 달동네에 정말 대단한 목회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곧 교회를 여실 거래요. 근데 아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듣고 싶어 한대요. 제가요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다운라인도 몇 명 없는데 목사님이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다운라인 바로 차 태워가지고 봉천동 날아갔습니다. 물론 제가 아멘 하기 전에 봉천동에 살기를 했는데, 저는 봉천동 옥탑에 살았어도요 그런 산꼭대기는 안 살았어요. 저는 기슭에 살았지. 제가 좀 수준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저는 제가 살았던 그 산 위에 그런 집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 그냥 남의 담벼락을 이렇게 들어가. 아세요? 지금은 그게 다 흘렸지만요, 제가 93년도 94년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요, 문이 비닐로 다 붙여져 있더라고, 신문지하로. 90년대에 저 지금 6.25 사변 부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90년대에 문에 비닐로 신문을 붙여놨더라니까. 그래서 와 진짜 못 사네. 나도 참 못 살아봤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이리 오십시오. 밥상 탁. 큰 상은 없어요. 집이 워낙 조그만한 큰 상도 못 펴. 방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밥상 탁 펴놓고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카메라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딱 켜놨어요. 그 비디오 카메라는 뭡니까? 이러니까 정학수 사장이 와서 한번 강의해주면 매일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떠가지고 비디오로 떠가지고 자기 성도들한테 보여주겠대. 그러면서 쇼도 플랜 하겠다는 거야. 이야, 자세 끝내준다 완전히. 제가 막 그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야, 아멘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세 갖춘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딱 앉아가지고 아멘은 하고 딱 플리트샷을 딱 펴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바깥에 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 옆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방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누구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누구세요? 이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님 과정을 거쳤으니까 목사가 될 뿐이에요.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 좋은 양반한테는 한 방에 다 이해시켜드려야 돼. 온 가족을 한꺼번에 다. 그래서 한 방에 다 보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드님 오시라 그랬어요. 아드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대요. 됐대, 그냥 우리끼리만 하재. 그죠? 그런 게 어디냐고. 하려면 들어. 이거 지붕 밑에서 다 들어야지. 모시고 오시라고. 예. 결국 아버님이요, 그 아버님이 마지 못해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딱 앉았는데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D타입이야. 딱 보니까 사람이 리더감이 한마디로 딱 하면 딱 앉더라고요. 딱 아버님 부르니까 딱 앉더니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커피 드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예 그랬어요. 근데 커피를 한 잔 딱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만 딱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우리는 안 줘, 커피를. 우리는 뭐 주둥이냐고. 기분이 묘하더라,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이거 어떻게 잘못 풀려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닐까? 띵킹 하는 마음으로 딱 시작했어요. 자, 아멘은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가 이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스톱!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당신 아멘 오늘 설명하는 거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아버님이 오늘 부탁하셔가지고 아멘? 피라미드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한테. 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맞아요. 당신이 아멘을 잘 모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아멘 잘하는데요? 나는 재팬 라이프 뭐 SMK 다 해봤어. 그때 당시에 하여튼 뭐 허벌라이프 다 나왔어요. 그 사람 입에서 다 나오더니 근데 다 가봤는데 다 피라미드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정부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눈치를 채면은 회사는 분명히 도망갈 거고 당신들은 감옥 갈 거야. 딱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아닌데요? 아니 피라미드 아닙니다. 이러니까 피라미드인데 당신이 모른다니까! 막 이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멘은 리치와 제이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려고 사장을 만들려고 하면 저도 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초심이니까 막 이제 열받잖아요. 막 택도 없이 막 몰아대니까 사장이 이러니까 갑자기 아니 돈 없는 인간들이 무슨 사장돼!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날 막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완전 속이 막 제가 원래 이제 좀 다혈질인데, 막, 하는 상상이 있고, 좁은 지붕 밑에서 막 하는데, 막. 그래서 제가 열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59년도에 리치와 제이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려고 59년도 가봤어? 딱 이러는 거나 봐. 미치겠는 거죠, 진짜. 제가 완전히 이제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아버님 때문에 그만큼 참은 거예요, 제가 그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상 딱 때리면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 절대로 사장 못 돼. 왜? 당신 입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돼. 왜? 내 입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문 열고 나오는데 같이 갔던 다운라인 다 울었어요. 억울해가지고. 왜? 잘 사는 집에서 모욕당하면 그리고 잘 사니까 본전이라도 찾지. 이거는 문짝에다 신문지 발라놓은 집에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왜 우시냐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모든 게 다 터졌어요. 왜 이 사람이 달동네 꼭대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를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 그 성공과 실패는 환경, 내 주위의 사람, 운이 아니고 직장은 운 맞아요. 줄 잘 타야 되니까. 하지만요, 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오너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이 거기서 머무르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가 힘들다고요? 왜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힘든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인자를 타고나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집안에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인자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저같이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왜 안 된다 그럽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요? 했다가 그만뒀던, 남을 이용하다거나 싸대기를 강요시키고 당장 눈앞에 핀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요? 그들이 과연 아메를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아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메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되게 되실 겁니다. 김종기 사장님과 저는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고 다이아몬드!